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 공장 2월 25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장에서 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물론 그 현상이라는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지만 보여지는 작은 미세한 현상, 그 다음에 움직임 자체가 항상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어떤 기존점을 잡기가 과거의 잣대로 모든 하나로 통일되고 나중에 똑같이 반복이 되면 참 쉬울 텐데 이게 항상 바뀌어요. 지난주부터 자주 강조를 좀 드렸어요. 수상하다, 수급이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에 시작하기 전에 또 이상한 움직임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하고 약간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달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죠. 왜? 나중에 혹시라도 현상이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번에 이런 A라는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똑같이 A-1, A-2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하지만 뭐라 할까요? 느낌 자체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11월달 신용불량이 털렸을 때 시장이 아침 동시효과 한가를 자주 얘기를 드리면서 돌린다.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다. 라는 코멘트를 들었고, 거기에서 단기 급등이 나왔고, 거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2중바닥, 3중바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외바닥은 버팁니다. 2중바닥은 정말 패닉이고, 거기 한 번 더 3중바닥 비슷하게 진행이 돼서 막 혹시라도 전저점 깨지면 완전 패닉이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종목군 보기도 싫고 시장도 보기도 싫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종종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전저점 깨지면서 털리고 반등 나와서 또 물량이 털린다고 말씀드렸죠. 100% 이런 케이스예요. 1월 4일 관련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항상 보면 이게 반복된다고 그랬죠. 현상이 바뀌니까. 1월 4일날 주변에 어떤 현상이 나왔고 수급적인 특징이 아니면 시장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는가. 1월 4일에 병곡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664포인트에서 오늘 710포인트대를 돌파를 했고, 코스피도 2000, 종가상으로 2010 정도 선이었는데 1900선 깨졌다가 2000선 바로 회복하고 2170이에요. 거의 이제 2200선이 근접을 했어요. 거의 10% 올라왔죠. 코스피 기준으로 10% 반등이 나왔어요. 거기에 오늘 SK하이닉스 거의 6%, 어제 상승까지 하면 이제 10% 당연히 넘어버렸죠. 삼성전자도 3.9%. 한 달 전인가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신저가를 보였던 이유,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하락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에 최근에 반대로 상승을 일으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코멘트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보면 이 엇박자라는 게, 개인 투자자도 오늘 8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1200 매도하고, 그대로 말씀드린 시그널들로 가지고, 항상 보면 이 시장 자체에서 반복이 돼요. 똑같이 반복돼요. 이 전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온다든가 하면 개인 투자가 거기서 패닉에, 아니면 신용물량이 털리면서 던져지게 되고, 반강제적으로 물량이 털리고, 반등이 나오면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어떤 트라우마가? 전저점 깨졌을 때 이 악몽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올라오면 그냥 털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그래도 급등이 나오면 혹시 또 꺾일 수 있으니까 얼른 팔아야지. 나는 투자 심리가 모든 걸 지배하다 보니까 다 던지는 거죠. 외국인은 땡큐하게 오늘 8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반대로 가버렸죠. 개인 매도가 최대로 집중이 됐어요. 방송을 지난주 후반부터 마감 브리핑에서 제가 이걸 계속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심찮게 들어온다. 특히 지수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금요일장 건 제가 지웠으니까 월요일장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710억, SK하이닉스 620억, 양쪽에서 1300억, 거기에 코덱스 200을 140억,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을 30억, 22일 날은 외국인이 SK하이닉스 750억, 코덱스 200을 240억, 타이거 200을 100억,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2000억씩,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양쪽 하면 거의 7천억 가까운 매수고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죠.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면 다른 종목군 못 가요. 오늘 약간 그런 케이스죠. 삼성전자 오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5% 이상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 들어갔지만 지수는 꽝충 뛰어버리죠. 며칠 전에도 이거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살짝 물러놓고 다른 산업재 사이클이 상승을 크게 일으켰죠. 뭡니까? 단기 하루에 상승했냐 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평균으로 보면 서로 한 번 올렸다가 다른 섹터는 누르고 한 번 다시 올리고 서로 키 맞추기로 조금씩 지그재그로 상승 사이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예요. 오늘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어제 마감 브리핑에 사진이 플라잉카, 보잉의 플라잉카 말씀을 좀 드렸죠. 떠오르고 있어요. 붕 시장 자체 2200 돌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코스닥도 720, 730포인트까지 하는 사이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의 현상이 지금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반 개별주들 지수를 종목을 관리하는 종가를 관리하는 시가를 관리하는 종목이 각도 자체가 45도라는 상당히 가파른 각도를 일으키면서 상승을 일으키는데 지수 자체가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죠.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지수 종목군 삼성전자도 쉽게 가지고 컨트롤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두 가지 최근에 가장 특이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이점을 첫 번째 얘기 드린다면 지난 주간부터 시총 지수와 그 다음에 시총 1위 종목을 대거 매수를 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봐라 이 종목까지 가지고 노네 삼성물산은 오늘 장난질을 했어요. 동시효과 때 물량 한 15만 주 정도를 매도를 때려서 시장가로 시장가를 하다 보니까 15만 주 시총이 20조짜리인데 15만 주를 동시효과 때 하한가 주문을 내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하한가였어요. 그 2분 남겨놓고 동시효과까지 개장 2분 남겨놓고 물량 다 취소했어요. 15만 주를 가지고 시총 20조짜리 삼성물산을 아침 동시효과 때 물론 장난치려고 삼성물산을 동시효과 때 하한가를 보내는 삼성물산도 삼성전자도 가지고 노는데 삼성물산도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아침에 이걸 보았다면 이거 뭐지? 뭐 나쁜 내용이 있나? 저는 바로 찾아봤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주면 작은 물량이 아니죠. 삼성물산이라는. 근데 2분 남겨놓고 취소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지난주부터는 삼성전자하고 지수를 대거적으로 매수하고 오늘은 삼성물산 가지고 장난 한번 치다가 오늘 선물로 그냥 그대로 땡겨버렸죠. 장중에 더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2,400억. 중요한 것은 현물의 향상. 8,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전저점 깨졌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 이 정도 슈팅해서 조금 더 오버 나온 것은 그것은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 정도예요. 근데 그 상승에도 추가 플러스 알파는 뭐가 만들어준다? 지재권 관련된 내용이 만들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재권 내용이 마무리됐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중국에서 랜드 플래시, 담합, 끼워 팔기 그 내용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박스권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번 전저점에서 버티셨던 분이라면 그대로 이 수익 부분들을 그대로 챙기셔도 된다. 그리고 아직 한마디 정도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들 이걸 보고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단기 상승이 나왔다라는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중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 변수에 따라서 파동이 연기된다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 움직임이 갈림길이 아마 그 두 가지 내용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했던, 특이했던, 중요한 것보다는 특이했던 흐름이에요.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일 마감 브리핑에서 이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대놓고
매수를 하는 케이스 1년에 거의 한 번도 보기 쉽지는 않아요. 특이사항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감 브리핑에서 매일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수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하는 사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11월, 12월, 1월 달에 방향이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중형주도 계속 순환매 돌고 있고, 대형주도 산업재 한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지수 대형주 움직였다가,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 드라이브 부분들을 오늘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환율이 환율. 1120원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1130원대에 움직였던 그 원화가 1123원대로 급락이 나왔어요. 원화 강세가, 당연하죠. 외국인이 8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으니까 원화 강세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그런 추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1100원대를 깨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지금 작년 계속 말씀을 드려요. 1150원대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루아침에 환율은 뭐 우리가 10원, 20원 우리가 중소형 급등처럼 급등락이 나오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 추세가 한번 설정이 되면 상승 추세가 대형주 같은 경우도 추세가 한번 설정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번 추세가 성장이 되면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마찬가지, 원자도 마찬가지, 채권도 마찬가지고 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쪽에서는 절대 흐름을 보실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아무튼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거의 4천억, 5,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지내서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붕 뜨셨을 수 있고요.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사야지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많이 하시고, 두 번째, 그냥 이렇게 있어요.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월 4일부터 말씀드렸던 변곡이라 말씀드렸던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 상승, 이 마디, 상승의 각도, 상승의 흐름, 상승의 질적인 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기회가 만들어질 가장 기본 씨앗 자체, 기반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목권이 빠지더라도, 종목권들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 파동 자체가 나중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까지 시장 자체에서 물론 셧다운 관련된 내용이 불안심리도 있고,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여러 가지 내용이 아직 뭡니까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뭐라고 했나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렸죠. 뭘 보여드렸습니까? 하나하나씩 그 자료로 캡처해가지고 전송 보내라고 하는 게 작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쉬는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죠. 상당히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예비 신호. 자, 준비하세요.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관점은 별로 관심이 없고, 기관 투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삼성물산을 15만 주를 동시호가 때 하한가를 던져놓고, 물론 다 취소하긴 했습니다만은 15만 주 가지고 장난을 칠 정도의 일반 대형주 종목군도 가지고 주락펴락 하는데 시장이야 뭐 쉽게 갖고 물죠. 그러면 누굴 봐야 되나요? 자존심 상하지만 외국인들의 방향, 거기에 모든 촉각 부분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매도했던 금액 자체, 전체 1년 동안 그 매도했던 금액이 6조가 약간 안 됩니다. 6조가 약간 안 되는데 2018년 1년 동안 5조 8천억을 매수했는데, 잘 들으세요. 2019년 1월달 한 달 동안 현재까지 오늘 산 금액까지 하면 거의 3조 매수되었어요. 1년 내내 6조 원 이상, 6조 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작년 1년 동안 매도했던 절반을 매수했어요. 상당히 크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8천억 정도 매도하신 분들, 그리고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1월달부터 그냥 계속 버티시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버티셔야 됩니다.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샀더라면 이 수익분 종합지수가 600포인트, 아니 코스닥이 600에서 710포인트,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2117까지 거의 10% 이상의 상승을 그대로, 일반 지수가 10% 상승이 나왔으니까 대형주는 거의 10에서 15%는 기본 반등이 나왔겠죠. 그 더 주식을 사셨더라면 이건 그냥 그대로 수익분들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에타 면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위급 배담, 그 다음에 중국에서 텐센트 파노 관련된 내용들까지 중형주든 대형주든 1월달, 2월달은 계속 12월달부터 대주주 물량에 출회되는 그 시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 중립 순환매 서로 키 맞춰가면서 상승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상승이 그렇게 진행이 좀 됐고 종합지수 2180선이 돌파가 나왔고 코스닥도 710 돌파가 나오면서 개인들은 현재 시장에 매도로 대응을 진행하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추가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1월 25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종목을 현금을 들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종목군을 더 채우는 장세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1년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5조 8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 어제까지 2조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현물 매수가 들어온 의미를 한편으로 금요일장 주말에 심사숙고 깊은 생각 부분들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가 드리면서 1월 25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카처럼 수직으로 붕 떠가지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는 그런 그 보잉의 플라잉카의 모습과 최근 우리나라 지수 1월 4일 변곡 코멘트 드렸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가 상승, 수급적인과 모멘텀 측면에서 어떤 흐름들이 진행됐는가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두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